EICC 학과 2, 3학번 남윤빈이라고 더 네, 좀 더 친절한 너에 대해서 알 수 있는. 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 교양 그 외국어 사실 전 중국 유학 다녀와서 중국어 하면 스페인어 배워볼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아니면 그래서 사실 학점보다 그냥 배워보고 싶은 거 한번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스페인어 멋지다. 했던 것 같아요. 멋지다. 저는 EICC 학과 2, 3학번 박예준이고 처음에는 저 조선배한테 추천을 물어봐가지고 근데 그 조선배랑 친한 선배가 민재 오빠였어가지고 소개를 해서 그 다음에 이 강의평도 너무 좋아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는 솔직히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왜냐면 성격이 처음에 낯을 많이 가리고 좀 참여형 수업을 어려워하는 성격이라 근데 2학기 때는 원래 처음엔 안 들으려고 했어요 다시 근데 다른 애들 말도 들어보니까 얻는 거를 되게 많은 수업은 이 강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다른 강의들은 좀 문법적인 거를 배우기만 하고 뱉는 건 막상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강의를 쭉 듣게 되었고 또 그래서 스페인어가 되게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. 저는 2학기 사실 첫 수업까지만 해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원래 그런 성격이라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좀 부담을 놓고 또 참여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많이 내가 배워가는 게 있다고 보니까 그리고 또 스페인어를 입 밖으로 많이 내뱉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일상생활에서도 스페인어 보이면 좀 반갑기도 하고 아는 단어 들리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좀 부담감을 놓기 시작한 시점부터 스페인어가 되게 좋아졌고 그런 것 같아요. 말 너무 잘하지 않니? 맞아. 네, 저는 한국어 교육과 4학년 서예인이라고 하고 저는 사실 이제 교직 이수를 하고 있고 4학년이어서 이미 영어 교양, 필수 교양을 다 들은 상태였는데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또 졸업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스페인 그리고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교양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. 뭔가 스페인어라는 게 문법도 그렇고 특히 단어를 저는 많이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무작정 문법이라고 해서 암기 형식으로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입 밖으로 내뱉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동사형 변화도 입 밖으로 내뱉어보고 또 스스로가 이 수업에 참여할 때 조금 제대로 배워보자라는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. 그런 게 처음에는 조금 스스로가 어려웠어서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제 스스로 일단 아까 항상 말했듯이 언어는 입 밖으로 내뱉어봐야지 잘 하는 것 같고 또 장난식으로라도 친구가 있으면 같이 듣는 친구가 있으면 일상생활에서라도 저는 장난식으로 특히 저 1학기 때 같이 수강한 친구 준성이라고 기억할지 모르겠어요. 준성이랑은 전 일상 되게 많이 다니면서 스페인어로 장난식으로 자기소개도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. 막 그런 식으로라도 서로 장난치면서라도 좋으니까 친구랑 이렇게 말해보면서 뭐 혼자 그런 입 밖으로 내뱉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면서 스페인어로 조금 더 친숙하게 기회를 만들면서 스스로 좀 익숙해지시면 어려운 것도 없이 스페인어도 잘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주의할 거는 일단 내향인일수록 그리고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분일수록 이제 이 수업이 부담감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일단 그 둘 다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진짜요? 네, 그래서 처음에 실제로 예준이도 잘 알 텐데 식은땀 나고 막 그 말해야 될 때 살짝 너무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잘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부담감이 좀 심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근데 처음에 이제 발음이 너무 안 돼서 감이 안 잡혀서 거기서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있나 했는데 그 교수님이 녹음 파일 보내주신 거 계속 들었는데 또 그걸 들어도 사실 너무 빠른 거예요. 맞아. 발음 자체가.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면서도 하게 됐는데 네이버에 그 단락단락별로 쳐서 거기 하면 느리게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서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말해보면서 확 늘었던 것 같아요, 실력적으로. 그리고 이제 수업 때도
이제 조금씩 계속 말하게 되니까 음. 그걸 이제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이제 말하는 연습하다 보면 저도 이제 수업 들으면서 점점 긴장도 안 하고 조금 말하는 게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? 식은땀이 이제 안 나기 시작한 게. 그래도 한 달, 한달 정도? 네. 긴장된 게 너무 더 커가지고 맞아. 자, 그다음 예리. 저도 뭔가 이어서 말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대학교고 그리고 다들 이제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화식의 수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뭔가 교수님 질문했을 때 뭔가 완벽하게 말해야 되고 틀리면은 뭔가 교수님도 아직 이렇게 조금 낯설잖아요 처음에는. 그리고 다른 학우들도 다 낯설고 전공이 아니니까 다 낯설고 한데 뭔가 여기서 내가 되게 공개 처형 당하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. 약간 러시안 룰렛 이런 느낌. 그냥 왠지 다 낯선 상황에 있고 틀리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. 근데 이게 회화 수업이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. 다른 전공 수업이나 이런 거랑 조금 특히 우리나라 다르게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좀-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 좀 틀리는 거죠. 맞아요. 그리고 약간 조금 좀 약간 뭐 예를 들어 살다 와서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나 이런 친구가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다른 그 친구들하고도 좀 편해지고 친해지고 하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그 시간이 약간 필요하다, 그지? 포기하지 않고 좀 끝까지 가 보면은, 그지? 중간고사 처음 읽기는 음. 반복해서 많이 말하고 또 녹음 파일 말씀하셨잖아요. 그리고 녹음 파일 들어보고 그리고 진짜 만약에 어려운 발음이 있다 아니면 어떤 그 맥락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이어지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저는 처음에는 한글로 그 발음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걸 반복해서 많이 말해보는 연습을 좋아.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서 그 부분이 매끄럽게 되면 그 다음에 통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 해보고 그냥 많이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. 동사 변화는 뭔가 무작정 외우다기보단 규칙을 좀 알고 그냥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거를 핵심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적용하면서 약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오케이. 저 1학기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2학기 때는 조금 더 바꿨던 게 당연히 절대 뭐 번역기 쓰지 말고 제일 그리고 자기가 외워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이야기를 진짜 좀 써보고 물론 단어의 스페인어 사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 이야기 써보면서 그리고 진짜로 회화 그냥 한다는 느낌으로 약간 친구랑 그리고 회화한다는 느낌으로 또 내 이야기를 그냥 말한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부담 놓으면서 그렇게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현빈아, 중간 네. 기말 어떻게 준비할까? 중간은 이제 저는 발음이 가장 큰 문제였던 사람으로서 일단 계속 듣는 거 위주로 했고 들으면서 저는 이제 천천히 듣기 위해서 거기다 옮기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속도가 붙고 익숙해지더라고요. 계속 같은 걸 읽다 보니까. 네. 그리고 동사 변화는 어떻게 했어? 동사 변화는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공통점을 일단 찾는 게 중요하고 단어마다 변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불규칙 단어들만 따로 빼서 더 외우는 느낌으로 하면 그 공통된다는 것을 알면 금방 외우는데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자, 기말 어떻게 할까? 기말은 저는 이제 명심한 번역기 어. 그 애들이 일단 마인드가 교수님이 모를 거라는 가정하에 진짜?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 다 아신다는 걸 일단 명심하고 훌륭해. 기본적으로 준비할 때 쓰지 않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스타트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그 교재를 참고하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. 맞아. 거기도 이제 단어랑 문장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사실 참고하고 조금만 바꾸면 그걸 붙이면 이제 긴 문장이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시작이 막막하다 하면 교재에 있는 문장들이나 단어들 참고해서 만들다 보면 금방 길게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. 맞아. 중간고사 일단 단어 외우는 동사 변화는 제가 암기를 진짜 못해가지고 암기를 못해서 분명히 외웠는데 뭔가 섞어서 물어보시면은 또 막 안 될 것 같고 또 막 이게 뭘 물어보실지 모르니까 맞아. 괜히 더 긴장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어린이들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어 카드처럼 만들어가지고 하고 막 섞어서 해보고 저는 엄청 많이 했었어요.
그 외우는 그 단순 암기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근데 모르는 외국어 처음 배우는데 그래 너무 회화 빡셌네. 중심이면 네,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갑자기 하고 싶었던 말이 생각나는 게 언어를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. 근데 사실 1학기 동안 아니면 2학기 동안 듣는다고 해도 수업을 몇 번, 뭐 30번도 안 되는 거잖아요, 사실. 맞아. 근데 그 기간 동안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30번 열심히 해서 말할 수 있으면 엄청난 효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거 배우면 너희 너무 잘하는 거잖아. 진짜. 연습을 30분밖에 안 했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뭐 스페인 문화나 뭐 스페인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많다, 뭐 아니면 음식 얘기도 해주시고 또 뭐 성격이 뭐 빨리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이걸 그러니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약간 저는 그게 되게 참고가 많이 됐어요. 그렇게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것도 도움 많이 됐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갔으면은 막 괜히 더 뭐 위축될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많이 알고 가서 더 재밌었고 음식 얘기도 해주시니까 이거 교수님 얘기하신 건데 하면서 뭐 먹어보고 이런 그게 것도 순기능이지. 해보고. 그지 맞아. 그지. 맞아. 네, 저는 많이 뭐 긴 문장으로 사실 말하지는 못했죠, 당연히. 근데 뭐 말하는 스페인 사람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을 때 좀 알아듣고 그리고 사실 길게 막 화려하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조금 알아듣고 조금이라도 쓰려고 하니까 오히려 되게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별 말 안 했는데 오히려 갑자기 되게 막 처음에는 좀 되게 무뚝뚝해 보였는데 갑자기 친절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막 오히려 다른 점원이 와가지고 더 알려주려고 그러고 스페인어.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맞아. 그리고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다 막 이렇게 보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. 그치. 사람들 막 엄청 활발한 게 보이고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저도 그 억양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거의 악보처럼 그리면서 했었어요. 저도 이게 뭐 방금 들었는데 제가 말하니까 분명히 말한 대로 똑같이 했는데 다른 거예요. 제가 한 거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또 세이 발음 되게 강조하셨어가지고 맞아. 근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볼 때마다 자꾸 그게 안 되는 맞아. 거예요. 저도 모르게. 그래서 막 거기다 막 노란색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했었어요. 기말고사는 근데 제 생각에는 평상시에 교수님께서 그 수업 시간에 대화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진짜. 저도 맞다. 근데 그 얘기를 꼭 시험 때 번역기. 얘기한다? 그때 열심히 할까 그랬어. 번역기 안 쓰고 그래서 처음에는 번역기도 못 쓰는데 이거 어떻게 문장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되게 약간 스트레스였거든요, 혼자서. 맞아. 근데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냥 교수님한테 물어보면은 바로 맞아. 쉽게 해결이 된다. 맞아. 네. 번역기를 진짜 안 써야 되는데 항상 네. 쓴다? 의지할 항상 때가 없다 보니까 또 차라리 교수님한테. 교수님한테 하는 게 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. 근데 막 처음에는 또 왠지 맞아요. 네. 살짝 네. 가서 여쭤보기에는 살짝 일단 음. 종이 박스 안에서 처음에는 교수님께서 두 사람을 뽑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랜덤된 두 사람이 나와서 일단 그 상태는 랜덤이니까 서로 그 사람끼리 하는지 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준비해온 뭐 간단한 자기소개, 그 다음 뭐 취미, 그 다음에 뭐 MBTI 이런 식으로 교수님께서 다 기말 전에 충분히 연습할 시간, 수업 시간을 주시고 또 많이 PPT 강의안도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또 몰라도 너무 어려운 부분은 교수님께서 부분 해석해 주시거나 아니면 상대끼리도 이렇게 좀 시간을 주고 한국말로 조금 말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전공 소개도 하는데 뭐 ¿Cuál es tu carrera? 하면 Mi carrera es traducción en inglés.
그다음에 이유도 붙이시면 좋은데 저는 했던 게 mi carrera es inglés es traducción porque inglés pronunciación es muy atractiva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유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 직접 쓰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연습하시면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MBTI도 이제 하게 되는데 어. 그럼 이제 상대방한테 ¿Cuál es tu MBTI라고 물어보시면 mi MBTI es ESTP soy introvertida 이렇게 부연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훨씬 대화하는데 도움 될 것 같아요. 알파벳에 해당되는 성격을 이제 한 줄씩 말씀하시면 쭉쭉 늘지 않을까 줄 수가. 훌륭. 그다음에 뭐 취미도 있고 ¿Cuál es tu afición? mi afición es ver el baloncesto. Mi favorita equipo es muy guapo, 뭐 잘생겼다 이것도 되고 뭐 크다 뭐 이런 것도 되니까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한 첫 문장을 말하고 그 다음 왜냐하면 아니면 하지만 뭐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는 게 기본 베이스라고 틀을 잡고 대본을 짜시면 금방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일단 한 문장으로 끝내는 건 없다라고 기본 세팅을 딱 하시고 무조건 그 뒤에 이유나 게다가 뭐 아데마스에서 더 말하거나 하시면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꿀팁이었어. 시험도 시험인데 진짜 회화라고 생각하시고 보통 친구랑 회화할 때 막 단답식으로 뭐 나 밥 먹었어 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나가신다고 진짜 대화를 위한 그렇게 경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미소와 함께 밝은 미소로. 맞아. 반응도 뭐 무이비엔 이런 것도 좋고 왜냐면 스페인은 되게 사교성 있는 그런 나라고 하니까 사교성도 키워보시면서 반응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화할 때 그럼 긴장도 풀리니까 서로 반응해주시면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그래도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웃으면서 그냥 좀 미소라도 지으면서 해야 긴장감도